안녕하세요. 오늘 기술 설명회를 하게 된 의예과 윤태영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플록세틴과 플록세틴 플러스 바이타민 C를 이용한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 특히 척수 손상과 뇌졸중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 순서는 간단하게 저를 소개해드리고 본 기술의 개요와 그다음에 특허 및 논문 그리고 기술 배경 기술과 기술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인은 오랫동안 중점 분야가 척수 손상과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뇌졸중과 뉴로패스 페인이라고 하는 신경병성 통증 연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과대학 생화학 분자 생물학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배경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플록세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로작이라고 하는 항우울제 약물로 알려진 약물입니다. 이 약물이 새로운 타겟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새로운 타겟으로서 뇌신경계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즉 뇌혈관 장벽이 파괴가 됨으로써 뇌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그것이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한 과정에 플록세틴 또는 플록세틴 바이타민 C가 뉴로프로텍티브한 이펙트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플록세틴과 관련된 연구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플록세틴과 바이타민 C 복합제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척수손상이나 뇌졸중뿐만이 아니라 향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디지즈 또는 헌팅턴 디지즈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서도 효과가 매우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발표한 특허는 플록세틴과 관련해서 국내 특허는 물론 유럽 특허와 미국 특허를 등록을 했고요. 또 바이타민 C 플록세틴 복합제를 이용해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특허 등록과 유럽, 미국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로서 4편의 논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기술이 검증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경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계 질환이 있는데 여기 이스케미아라든가 또는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라든가 갑자기 사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 되겠고 또 스파이럴 코드 인저리도 마찬가지로 사고에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뉴로로지컬 디스오더라고 해서 우리가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 파킨슨, 헌팅턴 같은 이러한 퇴행성 뇌질환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바이 액시던트, 즉 사고에 의해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뇌졸중과 척수 손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에서 현재 임상에서 치료되고 있는 약물은 거의 없습니다. 즉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 내에 환자가 뇌졸중이 걸렸을 때 병원으로 오게 되면 유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이 혈전용해제, TPA라고 하는 혈전용해제를 투여받는 것이고 척수 손상에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하나인 메칠프레디솔론이라고 하는 약물이 현재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고 사용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또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은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파킨슨병이라든가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현재 임상에서 처방되고 있는 약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파킨슨 디지즈 같은 경우는 주로 L도파, 또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경우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라고 하는 약물을 타겟으로 해서 개발이 된
약물들을 처방받고 있지만 이러한 약물들은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을 딜레이 시켜주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약물들이 거의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러한 환경에서 결국은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언맷 니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보면 보통 우리가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을 타겟으로 해서 약물을 개발할 때 타겟을 우리가 크게 카테고리로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글루타메이트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아이언 채널 모듈레이터를 개발한다거나 그 다음에 엔타이 인플라머토리 에이전트 즉 항소염제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다량으로 생성되는 라디칼을 제거할 수 있는 프리 라디칼 스캐빈저 이러한 카테고리로 약물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회사에서 이런 약물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임상에서 성공해가지고 환자한테 적용되는 약물은 아직까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런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을까를 가지고 저는 많이 고민을 했었고 혹시라도 그 타겟이 우리가 잘못 설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타겟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NMDA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엑사이터 톡시시티, 즉 글루타메이트 톡시시티에 의한 셀 데스와 또는 억서티브 스트레스에 의한 셀 데스 또는 염증 반응에 의한 셀 데스 이러한 곳에 많은 타겟을 두고 약물을 개발을 해가지고 임상 연구를 했지만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뒤에 오는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디스펑션이라고 하는 중요한 패서로지컬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막아야만 임상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또한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척수 손상도 사고에 의해서 갑자기 우리가 척추를 다치게 되면 우리가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가 메카니컬 데미지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인플라메이션도 일어나고 또 옥서티브 스트레스도 일어나고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만 그와 병행해서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디스럽션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척수 손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라피틱 타겟을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디스럽션, 즉 뇌혈관 장벽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것에 저희들은 포커스를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네이처 메디슨에 난 논문으로서 우리가 골든타임에 뇌졸중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서 혈전 용해제인 TPA를 처방을 받았을 때도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는 결과입니다. 즉 TPA라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게 되면 결국 혈관을 녹여버려서 해모리지가 일어나고 그 해모리지에 의해서 환자가 쇼크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TPA라는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을 쓰더라도 혈관이 건강한 상태로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만 되는 이러한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치료 전략은 척수 손상이나 뇌졸중 모두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 또는 척수혈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패서로지컬 프로세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약을 개발하자 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바로 플록세틴입니다. 그래서 플록세틴을 가지고 척수 손상 모델과 뇌졸중 모델에서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뇌혈관 장벽이 파괴될 때 주로 파괴시키는 주범이 바로 메탈로 프로테이즈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들의 작용에 의해서 혈관이 파괴가 되는데 그때 플록세틴을 처리했을 때 뇌졸중 모델이나 척수 손상 모델에서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났다 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플록세틴을 가지고 유럽에서 임상 연구를 해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래서 플록세틴을 가지고 척수손상 모델과 뇌졸중 모델에서 저런 논문과 특허를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기업과 미팅을 한 후에 좀 더 특허를 확보를, 권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플록세틴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이건 왼쪽은 척수손상, 오른쪽은 뇌졸중과 관련해서 연구 결과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메탈로프로티에이즈 액티비티를 감소를 시키고 결국은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디스럽션을 억제시켰다. 두 번째, 이스케미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디스럽션을 억제시키고 특히 히포캠퍼스에 있는 신경세포의 세포 사멸을 6시간까지도 효과적으로 억제시켰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업과 미팅을 하고 나니까 권리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플록세틴과 바이타민 C를 복합제를 이용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복합제를 개발하자.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 실험을 했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플록세틴을 10mg을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는 플록세틴을 1mg, 그 다음에 바이타민 C는 100mg,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시너직 이펙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효과가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는 효과가 없는 농도에서 같이 처리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척수손상과 뇌졸중 모델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으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메탈로프로티에이즈 MMP9의 액티비티를 재보니까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는 효과가 없었는데 비해서 복합제로 처리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저희의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이 이렇게 복합제를 처리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확인할 현상 중에 하나가 신경세포가 얼마나 죽는 것을 막았느냐. 그래서 셀데스가 막아지는 효과를 확인하고 또 이스케미아 모델에서도 저런 히포캠펄 뉴런의 셀데스가 효과적으로 막는다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록세틴과 바이타민 C 복합제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작업도 완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결국은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을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가장 유명한 항우울제 중에 하나인 프로작이라고 하는 플록세틴이 새로운 에피커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적응증을 발견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임상 연구를 계획할 수 있는 단계까지 현재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아직도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데, 특히 플록세틴이 어떻게 그러면 타겟이 되는 메탈로프로티에이즈의 액티비티를 조절할까? 그 조절하는 주범을 현재 저희들이 찾았고, 그 타겟 몰레큘에 대한 효과를 현재 검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기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가 소개시켜드린 내용은 뇌졸중과 척수 손상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히 다른 질병과 관련해서 알츠하이머나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해서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통적으로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디스럽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그러한 질병과 관련해서도 연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기술에서 설명드린 것은 척수 손상과 뇌졸중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플록세틴이 SSRI 계열의 우울증 치료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른 우울증 SSRI 계열의 약물들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헌 서치와 일부 몇 가지는 해보았지만 다는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록세틴이 가장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플록세틴에 대해서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세 번째 질문은 척수손상 동물 모델에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알츠하이머나 멀티플 스크le로시스와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메커니즘, 패솔로지컬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메커니즘은 각 퇴행성 질환이나 뇌졸중, 척수손상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오늘 제가 얘기한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디스럽션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특히 알츠하이머 디지나 파킨슨 디지즈 환자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러한 약물들이 이러한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중에서도 저희들은 알츠하이머 디지즈 모델을 가지고 현재 실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록세틴은 항우울제로 알려져 있는데 질문 내용은 바이타민C 결합에 의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저희가 바이타민C와 플록세틴이 각각 효과가 없는 농도의 약물을 같이 합했을 때, 즉 플록세틴 1mg과 바이타민C 100mg이라고 하는 효과가 없는 농도를 섞었을 때 시너지 이펙트가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시너지 이펙트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향후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세포 보호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신경세포 보호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디스럽션이 파괴가 억제되면서 그 혈액에서 들어오는 면역세포들에 의한 염증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옥시디티브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이 억제가 되니까 신경세포 사멸이 억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고, 직접적인 효과, 즉 신경세포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해 본 것은 없습니다. 척수손상 동물 모델에서 사용된 약물의 농도가 200mg/kg 복강주사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척수손상 모델에서 사용된 약물의 농도는 20mg/kg 또는 10mg/kg고, 또 항우울제로 프로자 캡슐은 20mg을 오랄로 처방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환자한테는 20mg 캡슐로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동물 모델에서는 일주일 동안 어큐트한 상태에서만 복용을 하고, 그것도 10mg/kg로 복용을 했기 때문에 전혀 사이드 이펙트가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